이 엔터팀이 있는 사무실. 네. 예. 추적했고, 그 엔터팀이 있는 사무실에 갔더니, 태극기 집회를 네. 주최했던 단체들이나 가짜뉴스를 생산했던 그런 단체들 사무실과 같이 있더라. 네, 그게 이제 엔터팀 사무실은 아니었고 강남에 있는 한 주택에 영화 역사상 이 엔터팀이 지원한 지원한 영화사에 네, 영화 역사상 전무후무한 공적 지원을 받아서 오로지 공적 지원 43억만으로 영화를 지금 현재 제작 중인 한 영화사가 사용했던 사무실과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던 보수단체 그리고 가짜뉴스를 만드는 언론사가 한 건물 지하에 모여 있더라. 다 같이 있더라. 예, 이걸 확인했었죠. 어깨동무하고 같이 있더라. 네. 이런 거거든요. 그걸 처음으로 밝혀냈던 본인이 밝혀낸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 같이 취재한 기자. 시내 21 기자가 취재했는데 시내 21 특성상에는 뭐 탐사보도 쪽이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한겨레 21을 같이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렇죠. 상당한 어드바이스를 제가. 네. 그리고 나서 본인이 꿀꺽 본인의 계속 같이 나눠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실상 특정으로 꿀꺽 하신 분인데 이번에 요 사안도 같이 공조해서 취재가 된 겁니까? 네, 뭐 저희가 20일에 이제 국정원을 전문 취재하는 해온 기자들이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적폐 TF가 사실관계를 확인했던 그 2013년도 댓글 사건을 처음 보도했던 뭐 정한봉 기자나 그다음에 그 사이버사령부 댓글을 보도했던 하호영 기자랑 같이 요 사안을 국정원 진행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랫동안 한겨레에서 보도해 왔었죠. 하호영 기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좀 밖에 앉아있는데 소파에 들어오지. 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들어오라고 했더니 게시판이 더럽혀진다고 안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런 화이트리스트의 지원을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간 영화사인가에 갔고 실제로 지원을 받은 영화도 있고 그 영화 제작사도 있는데 이런 거를 운영하던 주체가 국정원 안에 있었다. 네, 이게 처음 밝혀진 거죠. 네,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 국정원 안에 엔터테인먼트 담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2차장 산하에 정보보안국이 있습니다. 국정원 내 핵심 부서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정보보안국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게 직접 보고한 사람으로 지목받은 추명호 씨입니다. 이 추명호 씨 산하에 엔터팀을 두고 이 엔터팀이 영화계 전반에 대한 여기 전반은 뭐 제작, 배급, 기획 이 전반에 대해서 개입해 왔다. 이 사실을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추국장은 소위 이제 최순실 라인으로 국정원 내에서 특정에 지목된 분인데 그러니까 최순실 라인이 국정원 안에서 영화 투자 배급을 관장하는 부처에 힘을 쥐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추명호 국장이 정보보안국장이기 때문에 국내 정보 수집을 모든 실무적인 책임자긴 한데 이 부서 역시 거기에 속해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이게 이제 국정원 기관 출입들이 보통 한 기관을 출입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특정한 조직을 이제 하는데 여기는 그렇죠. 엔터팀이라고 해서 엔터는 사실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럼 모든 예를 들어서 제작사, 배급사를 다 사찰했겠네요. 네,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한 활동은 3가지인데요. 일단 영화판이라는 게 메이저 투자 배급사가 4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저 투자 배급사들이 어떤 영화를 만드는지를 파악을 하면 한국 영화가 뭐가 지금 제작되고 있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는데 이 메이저 투자 배급사들을 수시로 그러니까 거의 정기적으로 사찰했다. 다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회사 앞에 와서 임원에게 전화를 하면 고위 임원에게 전화를 하면 임원이 내려가서 만나는 식이었다. 그 임원들은 국정원 직원인 줄 알고 만나는 거죠? 당연히 그 국정원 직원인 줄 알고 만나는 거죠. 국정원에서 왜 우리 영화 제작 현황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이렇게. 투자 배급사 직원들은 국정원에도 찾아와서 만나자고 하니까 임원이 나가서 어떻게 안 만납니까? 국정원이 만나자는데. 그리고 이제 그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지난 정권에서 영화판이 좌편향돼 있다. 그다음에 제일 큰 투자 배급 메이저 배급사가 대기업인데 여기가 이제 좌파다. 이런 얘기를 예를 들면 CJ 같은 거 공공연히 하는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이 찾아오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 직원이 찾아서 니네 영화 지금 뭐 만들고 있니? 앞으로 만들 영화 뭐야?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쫙 묻지 않은 것도 답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심리가 되죠. 그런 전후 사정이 없어도 국정원 직원이 와서 내놓으라고 하면 다 내놓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이게 또 놀라운 게 국내 기업들만 아니라 외국 직배사들도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직배사들이 있습니다. 헐리우드 직배사들. 여기를 다니면서 무슨 영화를 만들고 있냐 이런 걸 확인했다는 건데 이게 약간 주목해볼 대목이 있는 게 이명박 정부 이후에 이른바 이제 블랙리스트 좌파 감독으로 찍힌 감독들이 국내 영화 투자에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이창동 감독이라든지 뭐, 예, 그렇죠. 영화 지금 영화 보신 지가 얼마 됐어요? 이창동 감독 영화가 진짜 오래됐습니다. 돈을 안 주니까요. 네, 그래서 이들이 우회한 방법이 상대적으로 권력의 입기를 덜 타는 외국 직배사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받는 형태. 그렇죠. 헐리우드 진출이라고 네. 이제 표현됐으나 실제로는 국내 투자받기 어려워져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 외국 직배사도 국정원이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무슨 영화 만들고 있니? 그 영화 왜 제작하고 있니? 압박을 좀 느끼라고 하는 건가요? 이런 거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취재에서 제일 재밌었던 건 이 대목인데요. 실제로는 동향 파악이나 사찰을 넘어서 실제 제작을 기획을 했다는 겁니다. 국정원이 직접 제작하겠다는 영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국정원은 말이죠. 사업을 좋아해요. 저도 오랫동안 국정원을 애정하며 지켜봐왔지 않습니까?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직접 돈을 벌고 이게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건데 직접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가 그 안에 있다는 걸 전 여러 번 느꼈어요. 워낙 뭐 많은 일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그런가 본데. 왜냐면 정보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정원이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돈도 있고 그리고 오비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양지회가 기본적으로 이제 엄청 큰 조직이죠. 뭐 복지를 위하여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경기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의 국정원 조직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국정원의 일부 고위직들의 사익을 위한 것이냐 경계가 애매하거나 그 이익이 이상하게 하여튼 이 큰 건입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 영화 제작은 뭐 이랬다는 겁니다. 강남에 있는 한 횟집, 구체적인 장소는 이제 강남에 있는 횟집입니다. 룸이 있는 방에서 국정원 직원을 만난 거예요. 중견 영화 감독이. 이 영화 감독은 다수의 영화를 연출했던 감독인데 그래서 가보니까 자신이 예전에 영화를 할 때 만났던 그 협조를 좀 받은 적이 있는 국정원 직원과 다른 영화 감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TK 출신인데 뭐 나온 출신 고등학교가 후지다 뭐 이런 얘기를 국정원 직원들이 막 하면서 이제 술자리가 진행이 됐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 대통령 히어로물을 만들어 볼 생각이 없냐? 박근혜 대통령 시절입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여성 대통령이 주인공인 히어로물. 뭐 여성이라고까지는 얘기는 안 했는데 이 국정원 직원이 그래서 예로 든 영화가 에어포스 1입니다. 그래서 에어포스 1은 막 대통령이 직접 액션도 그렇죠. 하고 테러랑도 막 싸우고 이렇게 하지 않냐. 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영화들을 하면 헐리우드는 대통령이 주인공이어서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영화들이 흥행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국내 영화인들은 이런 인식이 없다. 이런 영화를 만들면 문화로도 안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흔히 말하는 이때도 이제 국정원도 아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애국영화, 국뽕영화를 만들면 우리가 한 30억 정도 대줄 수 있다. 국정원이 애국영화, 국뽕영화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한 30억 정도 대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자리에 있었죠. 저한테 왔으면 제가 만들었을 텐데.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아닙니까? 네, 그렇죠. 대통령이 직접 액션 히로를 하다가 맨 첫 장면에 죽는 거예요. 등장은 말을 타고 나와야겠네. 어설프게 덤비다가 죽어버리고. 그래서 이 대행이 나라를 구한다든가 뭐. 만들 수 있었는데 저한테 섭외가 안 왔네요. 그래서 이 감독은 뭐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영화를 제작하는 게 투자를 받는 게 워낙 어려운 일이니까 뭐 그런 블록버스터가 사실 영화를 연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 장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블록버스터도 나오면 좋죠. 이렇게 의례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구체적으로 거듭 액수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30억 정도는 우리가 투자를 이런 제안이 받아야겠다. 꼭 그분한테만 갔으란 법은 없네요. 없죠. 예. 근데 이제 정상적인 상호를 한다면 국정원 돈을 받아가지고 여성 대통령이 주인공인 액션물을 만든다는 상상을 정상적이라면 할 수 없죠. 네, 뭐 저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구체적으로 투자 금액을 제안했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30억을 제안을 했는데 뭐 30억이 어떤 의미일까를 저희가 그래서 그 영화 투자를 오래 담당했던 정부기관 담당자나 투자사들에게 물어봤어요. 국정원이 이런 제안을 했다는데 왜 30억 얘기를 한 거 같냐? 그랬다고 했더니 지금 영화가 만들어지려면 핵심적인 코어 금액이 있어야 됩니다. 이 코어 금액이 전쟁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한 6, 70억 정도 예산이 최소 들어간다고 봤을 때 한 절반 정도를 누가 메인 투자를 해줘야 나머지가 온다? 네, 나머지 금액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30억 정도를 만약에 갖고 나머지 투자를 따내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하. 그래서 이 국정원의 제안이 뭐 어제 댓글들 보니까 뭐 국정원 영화도 모르는 것들이 30억 갖고 무슨 전쟁 영화를 만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영화가 실제 메이드 될 수 있는 출발점을 자기네가 마련해 주겠다. 이게 영화를 이제 제작하는 사람들끼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금액이고, 근데 이 30억이 굉장히 공교로운데, 제가 취재했던 영화도
한 대략적으로 규모가 30억이었고, 그 다음에 그 최초의 소위 이런 식의 투자를 받았을 거라고. 최초의 국뽕영화라고 얘기되는 연평해전도 딱 처음에 모았던 1차 금액이 한 27억 정도였고,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도 딱 2기관에서 30억씩 딱딱 넣어주면서 출발할 수 있게 패턴이 됐거든요. 나오네요. 네, 패턴이. 그래서 이 30억이라는 금액이 아직 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금액일 수 있다. 시내 21 특성상에는 뭐 탐사보도 쪽이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한겨레 21로 같이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렇죠. 상당한 어드바이스를 제가. 네. 그리고 나서 본인이 꿀꺽 본인의 계속 같이 나눠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실상 특정으로 꿀꺽 하신 분인데 이번에 요 사안도 같이 공조해서 취재가 된 겁니까? 네, 뭐 저희가 20일에 이제 국정원을 전문 해온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적폐 TF가 사실관계를 확인했던 그 2013년도 댓글 사건을 처음 보도했던 뭐 정한봉 기자나 그다음에 그 사이버사령부 댓글을 보도했던 하호영 기자랑 같이 요 사안을 국정원 진행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랫동안 한겨레에서 보도해 왔었죠. 하호영 기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좀 밖에 앉아있는데 소파에 들어오지. 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들어오라고 했더니 게시판이 더럽혀진다고 안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런 화이트리스트의 지원을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간 영화회사인가요? 이 엔터팀이 있는 사무실. 네. 예. 추적했고, 그 엔터팀이 있는 사무실에 갔더니, 태극기 집회를 주최했던 단체들이나 가짜뉴스를 생산했던 그런 단체들 사무실과 같이 있더라. 네, 그게 이제 엔터팀 사무실은 아니었고 강남에 있는 한 주택에 영화 역사상 이 엔터팀이 지원한 영화사에 영화 역사상 전무후무한 공적 지원을 받아서 오로지 공적 지원 43억만으로 영화를 지금 현재 제작 중인 한 영화사가 사용했던 사무실과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던 보수단체 그리고 가짜뉴스를 만드는 언론사가 한 건물 지하에 모여 있더라. 다 같이 있더라. 이걸 확인했었죠. 어깨동무하고 같이 있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걸 처음으로 밝혀냈던 본인이 밝혀낸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 같이 취재한 기자. 시내 21 기자가 취재했는데. 국장이 정보보안 국장이기 때문에 국내 정보 수집을 사실 모든 실무적인 책임자이긴 한데 이 부서 역시 거기에 속해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이게 이제 국정원 기관 출입들이 보통 한 기관을 출입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특정한 조직을 이제 하는데 여기는 그렇죠. 엔터팀이라고 해서 엔터는 사실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모든 예를 들어서 제작사, 배급사를 다 사찰했겠네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한 활동은 3가지인데요. 일단 영화판이라는 게 메이저 투자 배급사가 4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저 투자 배급사들이 어떤 영화를 만드는지를 파악을 하면 한국 영화가 뭐가 지금 제작되고 있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는데 이 메이저 투자 배급사들을 수시로 그러니까 거의 정기적으로 사찰했다. 다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회사 앞에 와서 임원에게 전화를 하면 고위 임원에게 전화를 하면 임원이 내려가서 만나는 식이었다. 그 임원들은 국정원 직원인 줄 알고 만나는 거죠? 당연히 그 국정원 직원인 줄 알고 만나는 거죠. 국정원에서 왜 우리 영화 제작 현황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이렇게. 투자 배급사 직원들은 국정원에도 찾아와서 만나자고 하니까 임원이 나가서 어떻게 안 만납니까? 국정원이 만나자는데. 그리고 이제 그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지난 정권에서 영화판이 좌편향돼 있다. 그다음에 제일 큰 투자 배급 메이저 배급사가 대기업인데 여기가 이제 좌파다. 이런 얘기를 예를 들면 CJ 같은 거 공공연히 하는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이 찾아오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 직원이 찾아서 니네 영화 지금 뭐 만들고 있니? 앞으로 만들 영화 뭐야?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쫙 묻지 않은 것도 답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심리가 되죠. 그런 전후 사정이 없어도 국정원 직원이 와서 내놓으라고 하면 다 내놓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이게 또 놀라운 게 국내 기업들만 아니라 외국 직배사들도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직배사들이 있습니다. 헐리우드 직배사들. 여기를 다니면서 무슨 영화를 만들고 있냐 이런 걸 확인했다는 건데 이게 약간 주목해볼 대목이 있는 게 이명박 정부 이후에 갖고 실제로 지원을 받은 영화도 있고 그 영화 제작사도 있는데 이런 거를 운영하던 주체가 국정원 안에 있었다. 이게 처음 밝혀진 거죠. 네,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 국정원 안에 엔터테인먼트 담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2차장 산하에 정보보안국이 있습니다. 국정원 내 핵심 부서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정보보안국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게 직접 보고한 사람으로 지목받은 추명호 씨입니다. 이 추명호 씨 산하에 엔터팀을 두고 이 엔터팀이 영화계 전반에 대한 여기 전반은 제작, 배급, 기획
이 전반에 대해서 개입해왔다. 이 사실을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추국장은 소위 이제 최순실 라인으로 국정원 그렇죠. 내에서 지목돼 특정에 지목된 분인데, 그러니까 최순실 라인이 국정원 안에서 영화 투자 배급을 관장하는 부처에 힘을 쥐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추명